뭐가 공부를 하다 어렵고 답답하면 지금 당신 공부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과정까지 안 가고 그 과정 들어가서 포기해버려요. 거기서 스마트폰을 꺼내죠. 꺼내서 검색을 그게 하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짧은 시간에 성적을 가장 올리는 방법은 뭐냐? 여러 가지 비교를 했는데 월등히 나은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저 외람된 질문부터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박사님의 IQ가 혹시 뭐 그냥 뭐 보통보다 조금 좋은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해보셨죠? 측정 IQ 테스트는? 기억이 희미한데 네. IQ에 대해서 뭐 좀 덜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 IQ 테스트가 가장 적용되는 거는 네. 인지 능력이잖아요. 인지 능력. 특히 선형 논리 인지 능력입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의 그 지적 능력이랄까 그걸 담는 것 중에 예. 인간은 사실은 가장 그 브레인이 어느 쪽을 많이 쓰느냐 하면 언유나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스토리, 예. 언유. 예. 근데 IQ에서 스토리 측정하는 건 없잖아요. 거의 없죠. 없어요. 예. IQ가 측정하는 거는 수학적 논리 연산, 예. 공간적 지각 뭐 이런 거 좀 측정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비인지적 지능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장기적으로 살아가는데 네. 뭐 그렇죠. 뭐 인내심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 관점에서는 네. 견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견주다. 견주다. 예. 그래서 공부는 뭐냐면 일단 인간의 브레인한테는 어려운 거는 없어요. 사실은. 인간의 브레인이 해결 못하는 거는 일단 드물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네.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가. 아. 그러니까 본인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브레인은 그거에 익숙해지고 그걸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저 구체적으로 제가 예. 전자공학을 했잖아요. 예. 반도체 쪽을 했는데 어떻게 브레인 쪽을 하게 됐냐 하면 그래서 매번 공부가 새로운 호기심,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욕망을 계속 자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적 호기심.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 안 좋다 그것도 물론 조금 있긴 한데 네. 그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를 알고 싶어지면 돼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이 볼륨이 10개 정도 있다면 알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는 게 몇 개 정도 하면 7, 8개가 들어가요. 실제로 공부를 해갖고 확 관문을 돌파하는 한 2-3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할게요. 아인슈타인이 그걸 잘 표현했어요. 네.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주면 예.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예. 자기는 거의 90%를 그 어려운 문제를 디파인 하는 데 쓰겠다. 그만큼 그 알고 싶은 욕망을 일으킨 데 쓰겠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선 그 문제를 정의를 내리고 90%를 쓰겠다. 쓰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10% 힘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0%는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지? 그렇죠. 왜 해내야 되지? 그렇죠. 왜 시작해야 되지를 먼저 90%를 그렇죠. 고민을 하고 네. 나머지 실제 이걸 풀어가는 건 10%에 있는 거예요. 10%. 지금 뭐 교육이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하는데 90%를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죠. 공부의 재미나 의미나 이걸 왜 해야 된다는 그걸 심어주질 않죠. 이걸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90% 시간을 투자했는데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 대부분 사는 거예요. 아니 왜 수학 문제를 왜 풀어야 되지를 네. 몰랐어요. 이거를 왜 푸냐 결국 풀어갖고 이거 숫자끼리 해갖고 숫자 남는 걸 이걸 왜 풀어야 되냐고를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 학부 때 제가 이제 그 관문을 처음 통과한 게 뭐냐면 예. 제가 전자공학 했지만은 우리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밀만책에 두꺼운 책이 있어요. 예. 그걸 뭐 3학기 이렇게 1년 반 강의 듣고 하는 게 어려운 과목이 있어요. 예. 네. 막 그때 너무 어려워갖고 힘들고 이랬는데 네. 대학 2학년 때 군에 갔다가 3학년 복학을 했어요. 예. 복학을 했는데 처음 왔던 그 교수가 나도 그때도 복학하고서도 이거 공부를 왜 해야 되지? 하나도 뭐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랬는데 박사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랬는데 그 교수가 그 과목 중에 하나 푸는 게 뭐냐면 그 반도 트랜지스터하고 카패시터하고 예. 이런 걸 연결하는 그 논리회로 비슷한 건데 그 회로를 연결하면 네. 미분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근데 설명이 뭐냐 하면 이게 전자공학이 확 발전하게 된 게 전쟁에 폭탄이 날아가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폭탄 궤적을 정말 빨리 계산을 해야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걸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이 전자회로에 있다. 이게 절박한 죽고 사는 문제에서 이게 나왔다. 그 한 시간이 저를 바꾼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 어렵지만 해야 돼.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야. 그게 확 온 거예요. 그랬더니 공부가 몸에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형들이나 본인들이 이 어떤 분야에 특히 어려운 분야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왜 해야 되지? 이걸 만드는데 시간의 90%를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렵다는 건 없어요. 단 우리의 욕망이 그 강도에 미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우리 박자세에서 14년 동안 강의하는 것도 내가 딱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진 거는 그게 박사학위 이상의 내용이라도 강의를 합니다. 이건 폐가 만든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결정적 지식이라 그래요. 결정적 예, 지식.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인데 네. 조금 우리 단체를 통해서 사회 유포되고 있어요. 자, 결정적 지식을 한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자, DNA 다 아시잖아요. DNA. 중학교 때부터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뭐라고만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뭐 우라실 이런 거잖아요. 몰랐네요. 그래요. 그래서 DNA가 있다. 네. DNA는 알잖아요. 어려운 거였구나. 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발 물러서 갖고 예. DNA, 그 다음에 유전공학, 예. 그 다음에 뭐 백신 만드는 것 이번에 MRI 백신이잖아요. 네. 뭐 MRI 들어봤잖아요. DNA하고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한 번 물러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일생 살아가면서 인간이 한 100년 산다고 했을 때 이런 생물학적인 지식이 내 삶에 어느 정도 중요한가. 네. 나에 따라 다른데 60 넘어가면 뭐 스트레스나 그 다음에 당뇨나 뭐 이런 모든 것도 굉장히 삶의 핵심으로 들어와요. 그걸 정확히 접근하는 거는 정확하게 생물학적 대충 매스미디어가 제공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 갖고 세포 속에 DNA가 어떻게 됐고 DNA 코로나19의 그 mRNA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이거는 우리 생존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이 지식을 나는 대충 그냥 뭐 이름 정도는 알고 이게 뭔지 몰라. 대충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번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세포로 되어 있는 존재인데 예. 죽기 전에 야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지? 그걸 한번 다른 식으로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뭐 다르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60살 됐는데 그 60대면 좀 말 한갑이 딱 되면 예. 사람들이 내 삶을 한번 더럽게 보면서 고향을 찾아가요. 혹은 아주 외진 곳에 가고 자기 삶을 반조를 해봐요. 네. 그래서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하는데 그걸 좀 더 근원적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내 브레인이 있다. 나는 일생 동안 이 브레인을 갖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데 스트레스 받고 어떤 데 쾌감을 느끼고 혹은 내 몸이 죽으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 그걸 한갑쯤 됐을 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그걸 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견준다라고 예. 표현하신 거구나. 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지식이라는 어려운 간역을 맞추려면 견뎌봐야 되잖아요. 예. 저쪽에 있었는데 저거 같은데 내가 뭐 박사과정 때나 그다음에 어느 강연에서 들었는데 당연히 그 현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내보다 대단한 어떤 뭐 전문가가 너가 다 해봤더니 요거였어. 그런 거 대부분 많이 들어보잖아요. 네. 이미 선행 연구를 하신 분들. 선행했으니까요. 예. 그때 그걸 어느 순간 문득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기율표 들어보셨죠? 들어만 봤죠. 원이오입니다, 솔직히. 자, 좋아요. 네. 아미노산 들어봤죠? 네. 단백질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럼 질문. 네. 아미노산하고 단백질은 무슨 관계일까요? 다른 질문을 드리면 아니요. 내가 요거 한 예를 들을게요.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아미노산도 무지하게 들어봤고 네. 단백질도 무지하게 들어봤고 많이 들어봤죠. 너무 들어봤죠. 네. 근데 이 두 관계가 뭐냐 물으면 아마 대한민국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50% 사람이 뭐 경제학 박사든 뭐 법률 전문가든 물어보면 정답을 이야기해 줄게요. 네. 아미노산이 구슬이면 예. 단백질은 목걸이요. 끝. 들어보니까 어려워요. 어렵도 않았던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냥 예. 들으면 아는 거잖아요. 쉽죠. 근데 왜 이 간단한 지식을 박사기 사람들조차도 전문가들조차도 모르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문제점에서 제가 이 과학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네.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 우리가 매일
호흡을 하잖아요. 예. 산소를 들이킨다 하죠. 네네. 그러면 지구가 45억 년에 생겼는데 45억 년 전에도 공기 중에 산소가 있었나? 한번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질문까지. 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거 너무 간단한 질문인데 왜 내가 왜 한 번도 내 스스로 이런 질문을 안 해봤을까? 근데 산소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 몇 가지를 내가 14년 동안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썼는 책이지만은, 네. 벌써 나온 지 한 5개월 됐는데 4세 찍고 거의 지금 우리 박사님이 중간중간 깨알 홍보를 이렇게 잘하시네요. 이 책 거의 한 10,000부 나갔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견주고 예.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사람이 거의 한 20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만들어낸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Y 스트릿의 Y가 예. 예. 왜 Y 그겁니다. 예. 예. 질문을 더 잘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항상 근본적인 예. 궁금증, 호기심, 질문 예. 많이 좀 갖고 자연과학적으로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것들을 좀 몇 개 더 여쭤볼게요. 예. 진짜 좀 머리 관련된 건데 아까도 물론 이제 90%를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이걸 왜 하는데 먼저 쏟아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람도 이제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듯이 운동 신경이 다른 사람이 있듯이 뇌 기능 자체도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우리는 속된 말로 이제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차이는 사람마다 있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선의 방향이 좀 다른 거죠. 시선의 방향. 예. 그래서 우리 아까 아미노산하고 단백질 얘가 저한테는 오랫동안 한 10년 이상 그 어떤 힌트를 줬어요. 왜 이 간단한 사실을 듣고 나면 끝나는데 너무 명확해지는데 응용도 무지무지한데 왜 이런 생각을 못 하게 될까? 이게 이제 사회적, 문화적 시선이 한쪽 방향만 계속 보게 한 거예요. 네. 일단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의식의 공간은 그러니까 창의성도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이게 진짜 창의성의 본질이에요. 네. 시선만 조금만 털면 이런 질문이 막 나와요. 그걸 이제 그런 질문에서 나온 답을 결정적 지식이라 그래요. 아니 근데 그 다른 데서 이제 강의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도 되게 궁금했던 거 초등학교 때 막 엄마한테 물어봤다. 사실 엄마도 모르는데 막 물어봤던 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 거야?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뇌가 있는 건 알겠어. 그래서 뭐 인지 기능이 생기고 하는 거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 생각이라는 걸 갖게 됐을까? 과연 동물들도 생각을 할까? 그러면 식물은 생각을 못 할까? 이런 거 되게 많이 저는 궁금해 했거든요. 혹시 요거에 대한 조금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같은 패턴의 질문이고 예. 네,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답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생각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 인간한테는 생각하면 통용이 되죠. 네. 근데 개한테, 고양이한테 생각은 우리 인간 같은 생각일까?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 그래서 과학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머리 좋고 뭐 이런 것보다도 조금 관련돼요. 조금 도움이 되는데 그거는 그래서 10% 정도도 영향을 못 미치고 제가 쭉 봤더니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선의 방향이에요. 예를 들면 초등 어린애들이 막 그때 질문할 때 생각은 뭘까라고 이제 엄마한테 질문을 했을 때 네. 그 엄마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애들이 아주 놀랍고 기발한 질문을 하면 그거다 즉각 어떤 대답보다는 요거 하나만 심어주면 돼요. 그때 엄마의 놀란 얼굴 표정. 그래, 너 굉장히 대단한 중요한 질문을 했어. 근데 그거는 지금 엄마도 잘 몰라. 언젠간 너가 그 질문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 하여튼 중요해. 말보다 얼굴 표정으로 딱 심어주면 얘는 그게 이제 느낌으로 감정으로 그게 남아있어요. 그 길로 가게 돼요. 근데 엄마가 이거 물으면 이거 잘 설명해주고 저거 물으면 잘 설명해주면 아쉬운 게 없어지죠. 네네. 갈증이 사라져버리죠. 바로 유튜브 켜서 찾아보라고 하고. 저는 매일 느껴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매주 일요일 날
1년에 한 20회 이상 4시간 강의를 해요. 네. 우리 훈련생. 그는 저 파워포인트 한 장 쓰고 저 전부 다 판서를 하거든요. 논문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해갖고 전부 다 머릿속으로 재구성을 해서 강의를 해요. 예. 그러면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거의 7일 중에 5일은 견주하야. 이게 뭘까?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엄청 공부를 해놓은 게 있죠. 네네. 한 2, 30년 해놓은 게 있는데, 공부를 계속 하면서도 대부분 시간은, 차를 타고 가든지 밥을 먹든지 목욕을 할 때든지 항상 그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그 답답함을 참아야 돼요. 공부의 요체는 그 애매함을 참는 데 있어요. 대부분 애매함을 스트레스 받고 재미없어 하고 버려요. 이렇게 하면 돼요. 물론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는 약간 릴렉스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놓으면 안 돼요. 애매함을 참아야 돼요. 참는 데 있다. 예. 어떻게 정의 내릴까? 뭐 어떻게 풀어갈까? 그 호기심 그 질문을 가지고 목욕도 하고 예. 그러면서 유레카도 사실 뭐 옛날에 그렇죠. 목욕하다가 외쳤다고 뭐 하는 거고. 그렇죠. 제가 대전에서 올랐잖아요. 제가 대전에 사는 게 공부 관점에서 참 도움이 됐다 봐요. 서울에 강의할 올 때 2시간, 왕복 4시간, 한 5시간 걸리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 시간에 제가 운전을 안 해요. 운전할 수는 있는데 안 해요. 그러면 뒷자리에 앉아서 바깥을 봐요. 저는 뭐 거의 스마트폰을 안 봐요. 어디 가도 산책할 때 앉아서 안 들고 가요. 가방 속에 넣어두든지. 카톡을 안 하시죠? 카톡 안 해요. 예. 예, 카톡은 공부하는 관점에서는 아주 왼수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카톡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 이제 내가 그 중요한 덩어리가 있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뭐 아침 일찍 이렇게 중요한 뭐 논문을 보든지 자료를 봐요. 그걸 보다가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공부하면 누구나 이제 이 오버플로가 생겨요. 머리가 조금 머리가 찝찝해요. 아프다고. 예, 그렇죠. 누구나.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산책을 가요. 그 산책을 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산책을 갈 때 꼭 부탁드리는데 모든 사람 할 수 있다면 산책은 네. 스마트폰 들고 가는 거는 산책이 아닙니다. 요즘 다 이거 꽂고 가는데 귀에다. 그건 산책이 아니야. 내가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네. 지금 이제 요거는 요 책에도 뒤에 이제 브레인 편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주면 네, 브레인편. 브레인편. 좋아요. 요 잠깐 하나 보여드리고 할게요. 네네네. 다 요즘 산책 다 음악 들으면서 그래서 하고 산책에 대해서 지금 요거 보면 242쪽에 네. 245 요 브레인 그림 있죠? 네네네. 이거는 전 세계 어떤 책에도 어떤 논문에도 없는 그림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박사님께서 만들어낸 만드신. 거예요. 네. 요거만 알면 우리가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 감정하고 기억 학습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부위가 어떻게 링크되어 있는가, 흔히 말하는 이게 파페체라고 그러는데 그 이론을 내가 한 10년 정도 강의를 하면서 그걸 다 포함한 새로운 버전을 시도한 거예요. 결론은 창의성이라는 게 이렇게 발현되는 겁니다. 네. 산책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어떤 누구도 산책을 갈 때는 칸트든 뭐 아인슈타인이든 산책 갈 때는 아무것도 안 들고 갑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뭐 메모지랑 볼펜도. 아무것도 안 들고 가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굉장히 그러면 그다음에 산책하기 전 단계가 중요해요. 공부를 하다가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계속 풀고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 머리를 식히러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문제를 벗어난 건 아니에요. 문제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됐죠? 다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고. 아니고 들고 와요. 근데 책을 보면 공부를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자기가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그런 덩어리들이 한 7, 8개 되잖아요. 네. 잡다하게 많잖아요. 네. 그 많은 걸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 잘 이해 안 되고 내가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굉장히 중요하고 네. 요 관문만 돌파하면 된다. 요것만 들고 갑니다. 그 생각만 하면서. 그 생각만. 예, 들고 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뭐 별 생각이 없어요. 뭐 신호등 건너고 이렇게 건너는데 네. 한 20분 정도 걸으면 자,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발 움직임이 있고 그 리듬 맞춰가 손이 움직이죠. 네. 그럼 우리 하체, 몸뚱어리하고 다리가 팔이 교본으로 리듬을 타요. 시계추처럼. 네. 그럼 이 리듬이 척추를 타고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브레인 자체에 리듬이 생겨요. 그래요. 네. 브레인도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하면 안 좋다고 다 들어보셨죠? 예. 근데 우리가 진화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하면 더 잘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굉장히 드물게. 예. 뭐 하냐면 걸어가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본래적으로 가능합니다. 더 잘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파충류는 예. 내가 자주 그 몽골 고비 사막을 제가 6번 갔다 왔거든요. 네네네. 고비 사막 가면 이 도마뱀이 많이 봐요. 네. 도마뱀을 추적하면 굉장히 빨라요. 못 잡아요. 근데 한 10분만 따라가면 잡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잡느냐 하면요. 도마뱀 속도가 빨라요. 예. 그럼 여기서 또르륵 나와갖고 다음 덤플로 들어가요. 네. 그럼 한 10m 쫓아가면 덤플 속 딱 들어가요. 예. 그럼 몇 번 추적하면 야가 덤플 속에 있다가 가도 도망을 안 가요. 그걸 왜 도망을 안 가느냐 관찰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때 우리 회원들 불러가 보라 그래요. 네. 보면 도마뱀이 어그저그적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앞다리 움직임이 흉곽을 예. 압박을 해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빨리 달리면 이 흉곽을 압박해갖고 호흡의 레이트가 떨어져요. 더 호흡을 못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게 그 어깨뼈하고 예. 이쪽에 갈비뼈가 분리돼 있어요. 근육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음대로 360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시계추처럼 뛰면 뛸수록 이 팔의 움직임이 속도를 더 증가시켜줘요. 아, 그렇죠. 그다음 호흡 레이트를 더 높여줘요. 요게 바로 멀티태스킹입니다. 호흡하고 뛰는 거는 서로 도움을 주는 쪽으로 우리 인간한테만 그렇게 진화되어 온 거예요. 인간한테만. 그걸 이제 해보면 이쪽에 이제 얼마나 놀랍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발 짐승이랑 다르게 달라요. 그리고 또 그 중간 과정에 그 너클 보행하는 침판지 있잖아요. 예. 침판지는 동일한 1km를 가는데 인간의 에너지의 4배가 들어요. 아. 이게 지금 큰 연구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침판지는 손을 땅에서 못 띄잖아, 거의. 특별한 경우 내놓고는. 이렇게 너클로 가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가기 때문에. 팔이 길고 더. 네, 그 다음 또 조금 어렵습니다. 이 다리가, 이 장다리가, 다리의 이 뼈가, 네네네네. 대퇴골이, 요게 우리는 인간의 각도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무게중심이 딱 요 발로. 양발 사이에 딱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에너지가 소모가 덜 된다. 덜 돼요. 그리고 주로 앞으로 가게끔 이렇게 에너지가 모아지고 있어요. 간단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산책은 그래서 공부하면서 노래 듣는 거는 일부 학생한테 좋다고 느껴지는데 이 내각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크게 권할 게 못 돼요. 어쨌든 우리 브레인 정신작용은 한순간에 직렬로 하나밖에 못하게끔 진화돼 왔어요.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운동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 그런데 운동을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한순간에 어느 방향으로 한 동작밖에 못 나가게 돼 있어요. 두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한순간에 하나씩 직렬적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을 쓰는 데는 반드시 멀티태스킹을 하면 안 좋아요. 이건 네.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브레인 정신작용 말고 생리적으로 우리가 근육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정신작용을 더 도와줘요. 걸어가는 산책이 그럼 여기서 걸어가는 산책이 정신작용을 도와주는데 그 플러스 조건이 아무도 안 들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가 산책하기 전에 어려운 문제를 들고 간다 그랬죠. 네. 그 어려운 문제를 들고 갈 때 그 문제를 푸는 것도 기억에서 내가 이전에 공부한 거 불러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노트도 책도 안 갖고 가면 내가 불러오는 그 갈증,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겠죠. 아까 책에서 본 건데, 그렇지, 지금 그렇지. 책 갖고 올 거, 지금 생각 안 나. 네. 네. 그 감질 나는, 그걸 견뎌야 돼요. 모든 공부의 요체가 그거 있어요. 어려울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저도 쭉 하면서 우리 회원들한테는 많이 알려주는데, 뭐가 공부를 하다 어렵고 답답하면 지금 당신 공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가야 돼요. 대부분 그 과정까지 안 가고 그 과정 들어가서 포기해버려요. 거기서 스마트폰을 꺼내죠. 꺼내서 검색을 그게 하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박자세 강의 듣을 때 스마트폰 못 보게 해요. 아예 그 못 보고 고통 당해요. 근데 그 목마름, 그 네. 애매함을 애매함을 참는 참아야 데 돼요. 있다. 모든 공부의 요체는 바로 그거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못 하는 거네요. 네. 집에 어릴 적에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자전거 타러 이제 나갈 때 항상 책을 하나 들고 나가요. 네. 그래서 자전거 타다 중간에 힘들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부터 쉴 겸 네. 거기서부터 이제 책을 읽는 거죠. 근데 그거 안 좋은 거였네. 안 좋아요. 가장 얘기 드릴게요. 이건 벌써 밝혀졌습니다. 요거는 내가 최근도 브레인 강의할 때 강조를 하는 건데, 우리 정신장애에서 이거는 심리학자들이나 내과학자들 많은 테스트를 했어요. 책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벌써 바뀐 게 뭐냐면, 우리의 그 짧은 시간에 성적을 가장 올리는 방법이 뭐냐? 네.
여러 가지 비교를 했는데 월등히 나은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룹 스타디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예. 결정적인 건 뭐냐면 책을 딱 덮어놔 놓고 네. 교수나 누가 강의했던 내용을 책에 본 내용을 자기가 머릿속으로 아무도 안 보고 예. 불러오는 거. 인출하는 거. 그 인출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인출. 예. 그래서 인출이 학습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브레인 과학을 바탕으로 한 학습법은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인출. 그러니까 돈을 인출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인출하는 거.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오는 거, 불러오는 거. 예. 자, 그런데 우리 사실 다 인출을 했죠. 그걸 시험이라 그러잖아요. 시험. 예.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체감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인출하는 인출하잖아요. 게 시험. 근데 자, 시험은 뭐 요즘 시험 자꾸 줄어들어갖고 기말 시험, 학기말 시험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면 시험 안 보잖아요. 대학 졸업하면서 시험 본 적이 없잖아요. 시험 안 보면 또 그럼 까먹죠. 그렇죠. 우리가 왜 중고등학교 때 이 교육에 학습에 가장 탁월하다는 건 시험이라는 건 누구나 알지. 힘들긴 하지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나면 시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억이 감퇴를 해요. 간단히 그러면 인출을 안 하니까. 인출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인출은 뭐냐 하면 자발적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본 시험은 힘들어갖고 선생님이 내준 시험이잖아요. 예. 예, 대학 가기 위해서 하기 싫어도 했던 시험이잖아요. 근데 인출은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능동적 학습 들어보셨죠? 능동적 속습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게 시험을 봐야만이 기억을 하고 성적이 올라가는 누구나 알죠. 예. 그 시험이 뭐냐면 평가잖아요. 네. 명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인출이잖아요. 기억나면 인출했잖아요. 기억 못 나잖아요. 인출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평가가 되는 거예요. 평가가 되고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학습법이 인출이에요. 스스로 계속 내 지식을 꺼내서 꺼내보는 생각하는 거. 자, 그러면 인출을 하려면 먼저 저장이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저장을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냐면 미리 공부를 한 2-3시간 하고 앉아서 예. 그 다음에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단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는 게 시험 칠 때 모든 걸 덮어놓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갖고 성분을 봐야죠. 그럼 머릿속에 있는 성분을 보는데 기억이 적으면 연결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죠. 그러면 헛발질만 하다가 엉뚱한 잡념 속에 헤매죠.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진짜 막 수능 만점 맞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한 번만 봐도 외워진대요. 근데 흔히들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10번을 봐도 머리에 안 들어온다 하고, 그러니까 인출을 하는 게 분명히 나는 저장을 했어. 근데 컴퓨터처럼 한 번 저장을 해서 바로 시간이 지나서 인출이 되는 것과 나는 분명히 10번을 저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인출이 안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까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차이는 혹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간단한가요? 비닐빈 부익부 그거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기억은 어떤 속성이 있나 하면 네네네. 어떤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 기억에 링크가 돼요. 이전 기억과 링크. 예. 네. 이전 기억을 옷걸이라 생각해 보세요. 예. 옷걸이가 없으면 옷을 몽걸죠. 예. 그 옷이 기억입니다. 먼저 옷걸이가 있어야 돼요. 네네네. 옷걸이가 이전 기억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전 기억이 없는 사람은 원론적으로 학습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아, 뭔지 알겠다. 무슨 말 알겠죠? 양자역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양자역 교과서를 주면 그냥 하나도 기억이 안 남죠. 근데 자, 내가 독일말로, 만약 어떤 예. 독일말을 할 수 있다면 독일말로 이야기를 하면 뭔지 모르죠. 하나도 모르죠. 네. 하나도 모른다는 건 두 번째고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또 기억의 법칙은 뭐냐 하면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전 기억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은 네네네. 아주 간단히 기억이 됩니다. 옷걸이가 많으니까네 어디든지 걸리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아까 저 아미노산 단백질 네. 구슬과 목걸이 네. 비유처럼 이게 결정적 지식이에요. 결정지시죠. 그래서 다시 아까 그 기억 쪽으로 네. 그 인출인자 효과 있다는 대중 감 잡았죠. 그러면 그거 말고 네. 최근에 좀 주목받는 학습법이 있어요. 초과 학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초과. 초과 예. 학습법? 좀 나쁘게 번역하면 과잉 학습. 그거는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시겠는데요? 예. 자, 여기서 이제 과잉 초과 학습이라고 나오는데, 예. 그게 이제 단행본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울트라 러닝이라고. 근데 울트라 러닝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이거 애가 이거 봤다가 도망가는 거 아니죠? 아니요. 오히려 이런 겁니다. 예. 지금
코딩하는 거 예. 학원이 뭐 몇 달 만에 학원비가 1,000만 원짜리 얘기 들었죠. 그게 울트라 러닝입니다. 울트라 러닝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박사과정까지 배웠던 거는 네. 균등 학습입니다. 네. 그렇게 흔히 말하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역사도 좀 배우고 경제도 좀 배우고 물리도 좀 배우고 좀 배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비밀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균형 잡게. 그걸 균형 학습이라 그래요. 음. 그래서 균형 학습은 국가 시스템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거의 20년을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직장인이 됐잖아. 30대부터는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초과 학습을 해야 돼요. 초과 학습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 근데 어떤 뭐 전공을 찾아갈 때라든지 그럴 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초과 학습은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타겟을 하나 딱 정하고 네, 네. 예비고사 준비하듯이 수능 준비하듯이 예. 요건 오히려 편해요. 시간을 딱 정해요. 그러니까 뭐 길어도 1년 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뭐 100일 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석 달 정도. 음.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싶어져. 그러니까 이 욕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딱 그리고 그걸 석 달 만에 성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야의 가장 어려운 분야를 그렇게 돌파를 딱 하면 네. 그런 분야가 한 10개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한 번만 성공을 하면 옆으로 이 학습 전이 하는 거는 간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타겟을 잡고. 아하. 욕망을 일으키고 한 분야를 돌파를 한 돌파를 다음에 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야를 예. 또 찾아서 돌파를 하고 예. 근데 그는 그전 항상 욕망을 일으키는 욕망을. 나 저거 알고 싶어. 예. 나 저거 습득해서 내 지식으로 만들고 예. 싶어. 그러면 이제 다 이 모든 이 공부에 있어서 다시 한 발 물러서 보면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전부 다 순서를 바꿔놓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 일으키는데 공부라는 게 그 분량이 10개가 있다면 저 같으면 교육의 핵심은 9개 분량을 공부할 마음을 일으키는데 쏟아부어야 돼요. 그러려면 스마트폰 뭐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이 중요하긴 한데 특정한 시간에는 스마트폰 안 보는 걸 산책할 때는 딱 안 본다.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한 국가 단위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 걸 프로젝트라 그래요. 자, 우리가 달나라 간 걸 뭐라 그러죠? 아폴로 프로젝트. 네, 네. 그다음에 원자폭탄 만드는 걸 맨하탄 프로젝트. 이제 이해됐죠? 네.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갖고 우리나라가 세계 12강국으로 올랐잖아요, 경제. 네. 이게 그러면 리니어하게 했으면 됐을까요? 안 되죠.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죠. 자, 프로젝트의 속성이 뭡니까? 프로젝트는 먼저 목표가 먼저 설정이 되죠. 예. 목표에서 역산해갖고 모든 게 단계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설계가 되잖아요. 예.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요. 없죠. 예. 그렇게 하는 공부법을 울트라 러닝이라 그래요. 아, 이게 그냥 뭐 과잉학습 그냥 공부 많이 시키고 막 그게 주입식 아니고 이게 오히려 아니라 공부를 적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경제적인 겁니다. 한 분야에 예. 1년 만에 자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영어 10년 배워도 이상 그렇죠. 회화 외국인 영어 만나면 잘하면 땀나죠. 땀나죠. 예. 근데 그걸 한 달만 그 방식으로 해갖고 관문 돌파한 사람들 이야기 듣잖아요. 1년 안 걸려요. 야, 다른 데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적용을 안 한 거. 왜 적용을 안 했나 하면 아, 이것도 공부 더 시키는 거냐. 이건 공부 더 시키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자발적, 그 다음에 짧은 기간, 그 다음에 분명한 목표하고 욕망을 달성시키는 자기 스스로 욕망을 일으키고 자기 스스로 달성해보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결정판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이걸 국가 단위나 해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뭘 하나를 도약할 때는 반드시 그 예외 없이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개인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처럼 그럼요. 개인의 5개월 계획. 예. 그럼 프로젝트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니고 아폴로 계획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소련이 먼저 쏘아를 냈잖아요. 미국의 공학자나 정치권에서는 와, 이거 위기감을 느꼈죠. 네, 모든 네. 프로젝트는 위기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학문하는 사람의 궁극의 프로젝트는 죽음에 관한 프로젝트예요. 예. 그래서 IQ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항을 어느 방향으로 보는가 이 사람이 이 문제예요. 이야. 오늘 진짜 많은 걸 깨닫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라. 프로젝트는 언제 생기는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네. 1차 5개년 계획 다 알잖아요. 경부고속도로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맨하탄 계획. 예. 예.
원자폭탄 만드는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예. 안보. 예, 절박해야 돼요. 목숨에 관한 거라든지 굶어 죽는다든지 이럴 때는 인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리고 막 새마을운동 이런 거 우리가 왜 해야 돼 이러면 이제 잘 살아보세요 막 이러면서 명확한 목표가 있었죠. 목표와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이제 브레인을 공부해 보면 인간이 이 브레인, 이 뉴럴 시스템 브레인이 갖는 유니크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정해 보는 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정하는 거죠. 상상하는 거. 흔히 상상을 하잖아요. 예, 예, 예. 이제 모든 사람이 미래를 상상하고 뭐 되고 싶은 걸 상상을 하는데 네. 대부분은 뭐 90%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냥 공상, 몽상이 되죠. 근데 상상 중에 극히 일부는 달성을 해요. 내가 상상한 것. 예, 돼요. 달나라 가겠다든지. 그 다음에 지극히 강렬하게 하면 네. 되죠. 예, 뭐, 물론 뭐, 갑자기 내가 뭐,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받겠다, 뭐, 그런 건 조금 상황이 다른데, 네. 그런 거 말고 내가 뭐, 내가 50대까지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를 모으겠다. 모으겠다. 그건 뭐, 그거 갖고 불가능하다면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 충분히 내가 월급 받고 정상 생활하면서도 조금 재테크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한 5, 60%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포를 쫙 봐야 돼요. 월드컵은 그러니까 올림픽 나가 금메달 받겠다는 거는 거의 10,000분의 1 확률도 안 되는데 네. 내가 만약에 60대 죽기 전에 100억의 재산을 모으겠다는 거는 뭐 한 30%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설계를 하면 되거든요. 네. 네. 자, 요런 관점을 딱 봤을 때 이제 이 모든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자기가 뭘 진정으로 중요시 생각하는가. 그래서 다시 또 시선의 방향이에요. 시선의 방향이 조금만 달라지면 빨리 성공하는데 빨리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방향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방향이란 말이 뭐냐 하면 그 방향, 그렇게 정하게,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선의 방향을 네. 그걸 창의성이라고 그래요. 그 아까 얘기했죠. 지금 산소 이야기라든지 아미노산 이야기 오늘 처음 들었잖아요. 네. 감성이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네. 내 생각을 조금 바꿨다는 게 뭐냐 하면 주류가 대부분 사람이 생각했던 거에서 각도 한 1도 정도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네. 요걸 시선의 방향이라 그래요, 제가. 그런데 그럼 왜 요 간단히 시선을 조금만 바꿔봐도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왜 몸 바꿨느냐? 네. 질문은 그쪽으로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몸 바꾸느냐? 이 간단한 걸. 그걸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문화나 내 삶을 한 발 물러서 갖고 제3자 관점이랄까 좀 더 다른 각도로 보는 그 노력이 필요해요.